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박용선입니다. 지난 OT 강의에서 한국사의 기초 부분에 대한 강의 약 한 20강 정도의 계획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첫 시간,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 배워야 하는 과목이 한국사 역사라는 과목인데요. 이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프린트 갖고 계시죠? 프린트 내용을 좀 같이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거 있죠? 역사. 자,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의미입니다. 의미. 역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면 역하고요, 사하고 같이 묶어져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경력.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이력서를 내죠. 이력, 경력 할 때 력입니다. 이 역은 살아온, 지나온 모든 사실을 역이다 이렇게 하죠. 역이죠. 근데 이 역하고요, 그 다음에 사가 있습니다. 사. 이 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역사할 때 사는요, 기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쓴다, 기록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걸 얘기한다는 거고요. 사라고 하는 거 있죠. 사는 주관적인 의미의 기록입니다. 다시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역사로 배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관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 중에서 중요하다고 뽑아서 써놓은 거 있죠. 기록해 놓은 거. 이게 뭐다? 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과거의 사실의 기록이다. 사실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사실의 기록이다.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걸. 모든 그 자체가 역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주관적인 의미의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써놓은 것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자입니다, 발음은. 근데 요거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써놓은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말이죠.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죠. 이 사실입니다. 그 요리사가 뭐가 됐냐면 역사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역사가가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사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 이 사실이다. 사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과거의 사실이 있죠. 이걸 토대로 해서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가 써놓은 거.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역사란 객관적인 의미 역사, 즉 사실의 기록이며 아니다. 역사란 주관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제 평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역사를 객관적인 의미로 파악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입니다. 반대로 이제 주관적인 의미 역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판단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E.H. 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죠.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랑케와 카가 객관적인 또는 주관적인 의미 역사의 대표적인 선구자들이에요.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랑케하고 카의 얘기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시죠. 랑케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로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의 주관 또는 자기의 감정, 하여튼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입감, 편견 이런 것들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가를 밝히는 것을 그의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여야 하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야 한다. 밑줄 좀 그어놓으실래요? 역사적인 사실, 요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나 편견이나 주관을 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뭐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이러시죠? 이게 이제 랑케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비중을 극대화시키고 마지막 줄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랑케가 얘기하고 있는 역사예요. 자, 반대로 바로 밑에 주관적인 의미의 역사에서 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20세기 역사학자 이에치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한 번쯤 필독 도서로 한 번쯤 읽어봤었을 것 같은 뭐 이런 책들이에요. 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에 관련된 책으로서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신석혁명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라든가 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든가 역사에 관련된 책들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공이 다르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공, 비전공 관계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들은 거의 아마 그 대학 신입생 때 한 번쯤 접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꼭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는 이해치갑니다.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이거죠. 이 사실입니다.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한 존재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역사가가. 그러니까 요리사가 재료를 가지고 A라는 걸 만들든 B라고 하는 걸 만들든 만들었죠.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짜장면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짬뽕도 만들 수가 있고 재료는 밀가루니까. 그렇잖아요. 국수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역사가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미출령 거놓으실래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해서 마지막 줄 기술, 기록입니다. 기록으로서 역사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과거의 어떤 사건이 A라는 사건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다. 그래서 그게 내내 그 역사 내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평가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재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에치카가 얘기하고 있는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이 내용들 토대로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1961년 5월 16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뭐죠? 5.16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5.16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혁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혁명. 그러니까 우리는 5.16 혁명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혁명이었어요. 박정희 등장하는 과정에 지금은 쿠데타로 합니다만은 등장하는 과정에서 바로 1년 전에 1960년 4월 19일 그러니까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에서 이듬해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4.19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작년 내각제정부예요. 근데 제2공화국이 수립됐는데 그 제2공화국을 한 8개월 만에 뒤집어 놓은 사건이 5.16입니다. 5.19로 인해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4.19를 이걸 혁명은 아니다. 이건 혁명이 아니라 4.19를 뭐로? 의거로 폄하합니다. 의거. 정의로운 거사. 이걸 의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죠. 180도 뒤집어 놓는 거. 이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집권하고 나서 이런 건 혁명이 아니다. 이런 게 혁명이다. 그래서 5.16을 혁명이라고 하면서 4.19를 상대적으로 폄하합니다. 그렇죠? 4.19 의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5.16은 혁명으로 배워왔었어요. 박정희, 그 다음에 최규하,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정부 초창기까지 계속 국사교과서에 혁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근데 지금 김영삼 정부 이후에 지금 현재는 지금도 혁명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뭐라고 그래요? 5.16 쿠데타라고 그래요. 쿠데타. 군사정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은 1961년 5월 16일 이 사건은 역이에요? 아니면 사예요? 뭔가요? 역이죠, 역. 그쵸? 객관적인 의미 역사죠. 근데 특정 사건일 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혁명, 한때는 혁명이라고 해석할 때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군사정변, 이른바 쿠데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혁명이라고 해석하건, 혹은 쿠데타라고 해석하건, 이거는 역인가요? 사인가요? 사죠, 사. 주관적인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 혁명이라고 해서 그대로 계속 뭐 한다? 혁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혁명이라고 했지만은 이 시기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한다? 쿠데타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고요.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과거를 뭐 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과거의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거울로 삼자는 겁니다. 귀감으로 삼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물론 직접적인 것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겠지만은, 그렇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래서요, 꼭 시험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면은 어렵습니다. 제가 OT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 공부를 가장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그 역사 속에 투사가 되는 겁니다. 퐁당 들어가는 거죠. 한때는 내가 유관순이 되기도 하고, 한때는 청산리 전투의 김자진 장군이 되기도 하고, 한때는 또 내가 백범 김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한때는 강감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흐름을 정리하는 과목이죠. 최근에 공무원 시험은 또 흐름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세세한 내용보다는. 그렇죠? 자, 해서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건 61년이면 좀 먼 얘기니까요. 1980년 5월 18일 날, 엄청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5.18, 뭐죠?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그래서 전두환이 집권한 이후에 5.18에 대한 부분을 당시 국사교과서에 광주 사태라고 해서 광주 사태, 광주 폭도 등등의 이런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광주 사태라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 현재는 뭐라고 그래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또 등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똑같아요. 1980년 5월 18일 날 일어났던 이 사건은 뭐예요? 역이죠, 역. 어떤 특정 사건일 뿐이에요. 그거를 현재적 관점에서 전두환 때는 뭐라고요? 사태, 폭도라고 했지만은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보니까 이거는 광주 사태가 아니다. 이 불법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지?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객관적인 역사다라고 한다면 5.16이나 5.18이나 혁명이나 쿠데타나 사태나 폭도나 민주화 운동은 주관적인 의미의 역사, 기록으로서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 관점에서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귀감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책 제목 뒤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글자들이 많이 붙어요. 자, 이건 무슨 글자인 줄 아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울 감자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뭘로 삼자? 거울로 삼자. 또는 뭘로 삼자? 귀감으로 삼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동국통감이라든가 중국에서 자치통감이라든가 또 통감 기사 본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사 어떻게 한
이런 특정 사건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역사는 정리합니다.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써놓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 모든 사실이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구석기가 70만 년 전부터인데 언제까지 70만 년 전에서 21세기까지 해서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다 공부를 하냐는 얘기죠. 다 공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의 의미는 역과 사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역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역사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역사 구성의 3요소라고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프린트 두 번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구성의 3요소. 뭐가 있어요? 역사의 주체가 하나 있죠. 또는 뭐가 있어요? 역사의 무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역사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역사의 무대는 뭐가 되는 거죠? 공간이 되는 겁니다. 공간. 역사의 흐름은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역사의 무대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시간이 되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역사의 무대는 공간, 그 다음에 흐름은 시간.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구성의 3요소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인간과 공간과 시간.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세요. 참고로 이 얘기는요,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에 보면은 역사란 무엇이냐. 그래서 역사 구성의 3요에서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채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역사 구성의 3요소 중에 역사의 주체 인간부터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사 속에서의 최초의 인류는 약 350만 년 전부터 나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셨던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방의 원숭이라고 해석합니다. 거의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허리가 이제 굽어져 있고요. 이런 형태예요. 척추가 굽혀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척추가 펴지고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도구를 제작한다는 뜻이에요. 도구 제작 사용이죠. 호모 에렉투스, 이게 한 50만 년 전에 나옵니다. 이거는 곧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척추가 반드시 굽어있다가 펴진 겁니다. 그렇죠? 호모는 인류의 혁명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약 한 20만 년 전후에 호모 사피엔스예요. 슬기롭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슬기 사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조상 누군가요? 호모 사피엔스 이렇죠. 슬기 사람. 이게 3 내지 4만 년 전에 나온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인류 중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출토된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50만 년 전후고요.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곧선 사람, 슬기 사람, 슬기 사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이게 50만 년 전후, 20만 년 전후, 이게 3 내지 4만 년 전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인류의 화석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토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토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에서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만 살고 서울에서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명으로 볼 때 전국에서 살았다는 거죠. 전 지역에서. 그래서 유물이나 유골들이 꾸준히 발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만이 우리 역사의 무대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이 인류고요. 이 인류가 진화해 나가면서 어디서? 우리 역사의 무대죠. 공간이란 말이에요. 어딘가요? 바로 한반도, 요서, 만주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리 역사의 무대예요. 한반도만이 우리 역사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 문화권을 우리는 무슨 문화권이냐면 동방문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문화권이다. 아시겠죠? 동방문화권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반도, 요서, 만주는 어디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여기 좀 알기 쉽게 지도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잘 못 그리시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지도 잘 못 그리실 텐데 그 지도를 좀 그려놨으니까 그 지도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있게 그려봅시다. 대략 그려보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 일본, 중국. 요즘 뭐 대만도 있을 거고, 지금 필리핀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필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이 한반도 할 때 이 한은 이 한이죠. 클 한자입니다. 중국의 한족 할 때는요, 중국의 나라 한자를 써요. 한나라 한자를 씁니다. 장기판에 보면 초나라, 한나라 할 때 그 한나라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 백두산은 경계에서 이쪽이 두만강이죠, 두만강. 이쪽은, 압록강입니다. 이쪽은 두만강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요, 중국하고 경계가 된 산맥이 있어요. 이게 스타노보이 산맥입니다. 스타노보이 산맥이에요. 스타노보이 산맥. 그리고 러시아, 그럼 여기 어디죠? 중국이 되는 겁니다. 한편, 중국에 3대 강이 있습니다. 이게 요하입니다. 요하. 랴오허강이라고 그래요. 랴오허강. 이걸 요르단강으로 많이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요단강은 죽을 때 건너는 강이고 이거는 요하예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세계사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황하 문명이 나왔던 황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양쯔강이 되겠습니다. 양쯔강. 이게 중국의 3대 강이에요. 3대 강입니다. 이거는 장강이라고 길장자를 썼어요. 길다, 이제 장강.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그러면 요하, 황하, 양쯔강을 경계로 해서 지명을 한번 보죠. 지명을. 요하를 경계로 해가지고요. 이쪽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동이라고, 요동.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서쪽이지. 그러니까 요하의 서쪽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요서. 우리 그 고대사에서 보면은, 한국 고대사 보면은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자, 광개토왕이 요동까지 진출했다. 뭐 근초광이 요서까지 진출했다니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요동과 요서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지명들은 제대로 익혀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황하를 경계로 해서 그 이북을 뭐라는 줄 아세요? 화북이라고 그래요. 화북. 그 밑에를 화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양쯔강 이북은 뭐라는 줄 아세요? 강북이에요. 강북. 그 밑에를 강남이다. 이렇게 합니다. 강남. 우리나라에서 강북, 강남은 어디예요? 한강이죠. 한강을 경계해서 강북, 강남, 강동, 강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중국의 강북, 강남은 양쯔강입니다. 한편 백두산을 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강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강이냐면은 송화강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나라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여가 있는 나라, 송화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생활 무대에서 어디야? 한반도, 요서, 만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반도하고 지금 어디예요? 요서는 확인이 됐죠. 그럼 만주는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우선 만주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주는 간도를 얘기합니다. 간도. 지금은 간도, 만주 이런 얘기 잘 쓰지는 않죠. 쓰지는 않습니다. 간도는 동간도도 있고요. 서간도도 있고요. 북간도도 있습니다.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 묶어서 간도. 여기를 옛날에는 만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뭐라고 하냐? 지금은 이 지역이 동북 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북 삼성.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는요, 성입니다. 성.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단위는 뭐예요? 도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할 때 도예요. 중국은 삼성, 성입니다. 성. 동북 삼성에서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가 세 개의 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냐면은 동간도가 이쪽입니다. 여기. 이거 송화강이라고 했죠. 이 부분이 동간도예요. 그 위쪽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북간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 동쪽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서간도가 되겠습니다. 서간도죠. 그래서 북간도, 지금 어디요? 중국의 흑룡강성이고요. 동간도는 지금 길림성입니다. 서간도 쪽은 요령성이에요. 이 세 개 성을 동북지방에, 중국 동쪽, 북쪽에서 동북지방의 3성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만주라고 합니다. 만주. 여기를 만주라고 일합니다. 이꼴 뭘 한다? 간도. 그래서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 지금 지명으로 뭐라고요? 동북 삼성.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주, 요서, 한반도. 여기가 우리 민족의 생활 무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크게 한민족이 살고 있는 반도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도 반도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반도인가 여기는? 요동반도예요. 요동지방의 반도에서 요동반도라고 그러죠. 여기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여기가 발해만 아니니까 튀어나온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의 산둥지방이에요. 그래서 산둥반도라고 얘기를 해요. 산둥반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지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민족의 생활 무대를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만주를 포함해서, 요소를 포함해서, 요동반도,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두만강, 스타노보이 산맥.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동방문화권이다. 그치? 한반도, 요소, 만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얘네들이 이 공간에서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에서 어디로죠? 역사시대로 발전시켜 온 거죠. 자, 선사는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먼저 선자입니다. 기록한다는 의미의 사라고 그랬죠. 역사는 우리가 역사의 의미에서 말씀드렸죠. 과거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선사시대를 하지 않고요, 뭐라냐면 원시라고 씁니다. 원시. 그래서 원시사회의 전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역사를 뭐라냐면 문명이라고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태동, 문명의 시작.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선사와 역사로 가서 봅시다. 선사, 역사의 구분은 뭡니까? 선사, 역사의 구분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 아까 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기록한다라는 의미의 사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는 기록한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다? 문자가 필요하다. 그렇겠죠? 그래서 문자는 언제 나오느냐 그러면 언제 때? 청동기 시대 때 문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청동기 이전이라면 어느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사에서 뭐 구석기라든가 중석기라든가 또 뭐죠? 신석기 있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선사시대가 되는 거죠. 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이 시대는 당시 사실들을 뭘 가지고 파악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유물, 또 뭐죠? 유적, 이런 걸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빗살무늬 톡이라 그러면은 빗살무늬 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모양입니다. 빗살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빗살 무늬입니다. 머리 빗는 빗. 떡살 할 때 떡살 있잖아요. 절편 쭉 나오면은 나무로 무늬가 찍혀진 걸 뚝뚝 찍어서 꽃무늬도 만들고 찍어내고 하듯이 머리 빗는 빗 모양의 살입니다. 근데 빗살무늬 톡이는 아시다시피 밑이 뾰족해요. 편편한 데다 세울 수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모래밭에다가 푹 박아놓고 씁니다. 그래서 이 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생활 무대는 어디냐? 모래가 많이 있는 곳, 강가나 바닷가일 것이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뭘 해먹고 살았을까? 어로다. 그 어로의 증거가 있냐? 있다. 낚시, 통나무 배, 그물, 작살, 다양한 도구들이 나옵니다. 이러듯이 어떤 유물이 하나 출토가 되죠. 그럼 그 유물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증거 유물 가지고 매치시키면서 증명하면서 추측해 나가는 거죠. 왜요? 문자가 없으니까. 근데 청동기 이후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통치 체제가 있었으며 어떤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선사와 역사의 구분 기준은 문자 사용을 기준한다. 그 문자는 언제 나왔냐? 청동기 시대 때 나왔다. 그래서 그 이전은 구중신석기는 선사시대, 청동기 이후는 뭐가 된다? 역사시대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 문명이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좀 살펴봅시다.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명 성립에 3요소가 있습니다. 자, 자료 여러분들 세 번째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명 성립의 요건은 하나,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청동기 없는 문명은 없어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4대 문명 그럼 뭘 얘기를 하나요? 황하,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마지막은 인더스 문명입니다. 이게 4대 문명이에요. 이 문명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전부 큰 강을 끼고 발달했다는 겁니다. 강. 뭐 황하 문명에 황하가 있죠. 이집트 문명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인더스 강, 인더스 문명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문명의 공통점은 죄다 어떤 문화를 토대한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한다. 그러니까 금속기가 사용되면서요, 정복 활동이 나옵니다. 무기가 만들어지고요. 정복 활동의 결과 그동안의 평등 사회가 깨져요. 그리고 계급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까지는 계급이 없어요. 평등 공동체 사회입니다. 근데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계급 사회로 넘어와요. 정복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금속제 무기가 나오면서 정복 활동이 나온다는 점.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의 뭐가 나온다? 계급이 발생한다는 점. 정복 활동의 결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계급을 토대로 해가지고 최초의 국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사의 최초의 국가는 말이에요. 최초의 국가는 항상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한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죠. 그 고조선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한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청동기를 사용을 하고 그거의 결과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들을 기록해서 남기는 겁니다. 즉 문자의 발명과 사용이에요.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아까 어느 시대 때 나왔다고 그랬어요? 청동기 시대 때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명 성립의 3요소입니다. 청동기, 국가, 그리고 뭐죠? 문자.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에 비로소 문명, 이른바 뭐가? 역사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역사 구성의 3요소와 문명 성립의 3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밑에 프린트의 세 번째, 네 번째는 요 얘기. 지금 역사 구성의 3요소하고 문명 성립의 3요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기초 용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 하나 있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세기. 그러니까 세기는 센츄리 얘기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부터 한번 보실래요? 기원 전, 기원 후. 기원 전, BC라고 하죠. BC. 그죠? BC. B, before, C, Christ입니다.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탄생 이전. 그러면 AD, 이 A는 에노라고 하죠. 에노, 그 다음에 D는 도미나입니다. 도미나이. 그래서 에노, 도미나이. 이게 그리스어거든요. 그래서 하면 예수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출현한 이후. 주님의 해,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예수 이후. 그래서 BC, AD의 기준은 뭐냐? 구분 기준은 뭐다? 바로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이 BC, 이후가 AD. 이렇게 이제 약해서 합니다. 예수 이전은 BC라고 하는 이 숫자를 씁니다만은, 단어를 씁니다만은 예수 이후 AD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쓰고요. 그냥 우리가 올해가 2100년이다 그러면은 2100년이라면은 굳이 여기다가 AD 210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2100년 그러면 이거 AD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은 BC는 꼭 붙입니다. 붙이죠. 그래서 BC와 AD의 약자. 약자는 뭡니까? 라고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나요? 되지는 않습니다. 될 리도 없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C, AD 시기 구분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세기입니다. 세기. 센츄리라고 했죠. 세기. 센츄리. 자, 이 세기는 1세기를 얘기하거든요. 세기는 1세기는 10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얘기하는데 이 10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0년에서 100년까지냐 1년에서 100년까지냐 혹은 0년에서 99년까지냐 혹은 1년에서 99년까지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꼭 학생이라고 국한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혼동을 합니다. 이걸까 이걸까 아니면 이걸까 혼동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1년에서 몇 년 100년까지가 1세기입니다. 그럼 21세기 그러면은 언제예요? 21세기는 1900년에서 1901년에서 2001년에서 2000 몇 년 100년까지가 21세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삼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5세기 때 사실로서 맞는 것은 또 7세기의 국제 정세로서 맞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5세기 그러면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냐라고 하는 거죠. 5세기는 401년에서 500년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5세기라고 그래요. 왜요? 1세기는 1년에서 몇 년까지라고 했어요? 100년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단위로 센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이다. 올해가. 그러면은 뒤에 앞에 두 자리 있죠. 두 자리를 빼고요. 뒤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가 있잖아요. 뒤에 두 자리를 빼고 나머지 앞에 두 자리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2019년은 몇 세기입니까? 그러면은 21세기가 되는 거죠. 뒤에 두 자리를 빼고 20 더하기 1 하면은 몇 세기? 21세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세기를 세는 방법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뒤에 00으로 끝날 때는 앞에다가 더하기 1을 하지 않는다. 그냥 1세기고요. 그냥 5세기고요. 그냥 21세기예요. 근데 2101년 그러잖아요. 그럼 뒤에 00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뒤에 두 자를 빼고 더하기 1 하면 2101년은 몇 세기예요? 22세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시면 돼요. 그래서 BC, AD, 그다음에 century, 세기 세는 방법까지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와 역사 구성의 3요소와 문명 성립의 3요소 그리고 역사의 기초 용어들 BC, AD, century 여기까지 이 시간에 정리를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시험에 출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시험에 대출제가 됐습니다. 하나 먼저 뭐 할까요? 자, 2016년도예요. 오래되지 않는 문제죠. 2016년 4월 9일 마지막 장 국가직의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좀 봅시다. 다음 구를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뭐예요? 이 사실이죠. 여기죠.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는 이 사실이에요. 주관적인.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서 역사의 역사는 두 측면이 있다. 이게 사실, 이게 기록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객관적인, 후자가 주관적인 이런 얘기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음 중 기록으로서 역사가 아닌 것은 이런 얘기죠. 1번 보겠습니다.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 역사라고 판단한다.
과거에 있었던 거라고 해서 다 그것이 역사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객관적인 이 사실에 대한 얘기지 이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가가 판단해서 써놓은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 3번, 4번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사실, 즉 기록으로서의 주관적인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국사 공부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정리를 좀 해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강의는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는 이 시간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